우리 지난 시간에 규원가 끝냈고, 그 다음에 그 나의 사설 시조 안 했었죠? 120페이지. 그래서 오늘 120페이지에 있는 거 끝내고요. 그 다음에 서사갈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모래톱 이야기랑 뒤에 있는 자전거 도둑까지 해서 끝납니다. 뭐 소설 자체는 쉬워서 사실 이렇게 막 내용이 엄청 많거나 하진 않은데, 그 서사갈래 서술자 시점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야. 원래는 우리 4주로 하고 끝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5주로 하고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깜짝이야. 역시 이게 4주로는 안 돼, 문학이. 원래는 저희가 5주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4주로 끝내야 돼 라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고요. 아마 5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4시간씩 때려 박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도 안 되는데 어떡해, 씨. 쩔 수가 없다. 오늘 진짜 수업 딱 오려고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어제 그 친구 결혼한 친구 이제 집 들이러 갔는데,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친구도 이제 막 결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기분 좀 이상해. 아니, 어제 만났는데 친구가 지금 이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막 내년에 결혼하고 막. 지금 나만 이러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하냐, 이거. 저만 이러고 있어요. 망했네.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살다가 이제 혼자 그냥 저기 실버타운 들어가가지고 게이트볼이 하나 쳐야 될 것 같아. 좋댔어요, 저는 이제. 어떡하냐. 엄마? 저 가방도 날 거부하고 있어, 지금. 봅시다, 120페이지. 우리 여기 있는 이제 나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6월 모의 평가 때도 나왔었죠. 여기는 나시를 우리가 이제 사설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설시조. 여기는 이 사설시조가 뭐냐면은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앞에서 우리 이제 뭐 규원가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달리 여기는 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이야기 혹은 정서를 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설시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요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부들의 어떤 가사, 시조 이런 것들과는 조금 이제 궤를 달리하죠. 이유는 4대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 그래서 4대부들 같은 경우에 성리학적 가치관,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을 베이스로 해서 가사나 시조를 쓰는 반면에 여기는 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 일반적인 어떤 평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이유는 당시 이제 농민들,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에 바빴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가치관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삶이나 그 다음에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설시조 나오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제 위에 우뚝 선 소나무고요. 바람이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서 있는 벌들 무슨 일을 쫓아서 흔들흔들 뭐 이런 나와 있지. 이런 것도 우리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었니? 음성상징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성부사, 의태부사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의태부사입니다 이런 거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가보시죠. 임을 그려서 우는 눈물이래. 그리다 나왔으니까 얘는 바로 뱉어줘야죠. 뭐예요? 그리워하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그럼 결핍지향 바로 때리시면 되실 거고요. 임을 그리워해서 우는 눈물은요, 올커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을 좇아서 후루룩 삐쭉하고 있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요 말씀 무슨 얘기야? 자기의 입이랑 코가 지금 막 뭐 때문에 눈물이 막 나니까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후루룩 삐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 적어 놓으세요. 희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해학을 통한 희화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능하시겠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해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풍자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게 되겠지. 들어보셨죠? 해학, 풍자 이런 것들. 일단 풍자부터 좀 시작해보자. 여기는 요 풍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하냐면은 빗대어서 표현할 겁니다.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빗대어 표현한다. 그러면서 여기는 요 빗대어 표현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비유겠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일 거고. 그래서 뭐 가사가 됐든 사설시조, 주로 이제 사설시조에 많이 나오겠죠. 사설시조 같은데 이런 풍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어떤 부정적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탐관 오리들 들어보신 적 있죠? 뭐 탐관 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의 삶을 위협하는, 삶을 힘들게 만드는 수탈의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풍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틈의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요 해학이 여기 들어갑니다. 풍자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해학적 요소를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럼 해학이 뭔지를 또 이해하셔야겠지? 해학의 정의된 개념부터 갑니다. 여기는 해학은요,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조상들의 지혜야. 요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조상들의 지혜. 그러면은 견적 나오죠. 여기 있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란 얘기는 뭐 탐관오리, 수탈 대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겠어? 슬픔과 괴로움에 들어가신다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맞니?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히 어떤 탐관오리, 수탈의 대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슬픔과 괴로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을 그리워해서 우는 눈물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지. 맞아? 이별의 아픔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삶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겠지. 뭐 가난함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갈 거고요. 됐니? 그래서 굳이 따지면 플러스야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야.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지.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걸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슬픔과 괴로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유교적 가치관, 그 다음에 뭐 성리학적 가치관 얘기했지만은 얘네는 지금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해돼?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고.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야. 그럼 이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겠어? 다시 복구를 시켜야겠지? 맞니? 그러면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승화란 얘기는 더 나은 가치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더 나은 가치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슬픔과 괴로움이 조화가 깨져 있는 상태니까 웃음으로 더 나은 웃음으로서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요런 슬픔과 괴로움을 뭐한다? 완화시킨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니? 일시적으로 뭐한다? 완화시킨다. 그러면은 요런 거 나올 수 있겠지. 얘는 해소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해소가 아니올시다. 해소는 뭔데?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얘기하지. 근데 슬픔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그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뭐 할 뿐이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첫 번째는요, 그냥 대놓고 웃긴 것도 있지만은, 일단 첫 번째,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장된 행동. 하나시겠죠? 언어 유희, 우스꽝스럽게 표현, 그리고 과장된 표현. 과장된 표현도 있고 과장된 행동,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막, 너네 혹시 톰과 제리 기억나? 톰과 제리에서 톰이 제리한테 뚜까 맞잖아. 그러면 톰이 뭐 망치였던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띠용 하면서 눈깔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도망칠 때도 어떻게 도망쳐? 그냥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도망쳐? 만화적 표현 있잖아. 이렇게 휘용 하면서 막 뭐지? 발 막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서 막 달리잖아요. 그 막 어디 눈깔 튀어나오고 띠용 막 튀어나오고, 뭔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나시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웃음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해악을 가지고서 뭐 또 한다는 얘기야. 풍자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럼 무지성으로 그냥 막 비판만 하면 사람들이 어때? 조금 이제 그 거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해악을 바탕으로 한 풍자의 가장 좋은 예시가 뭐게?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도 있죠. 뭐 SNL. SNL이 이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거지. 그래서 다 까잖아. 정치인도 까고, 그 다음에 요새 막, 옛날에는 그 MG 오피스 있었고, 요새는 그 성형외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이수지 그 원장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미친 빌런들 많잖아. 막 키보드 가지고. 이걸 두들겨. 긴장이 완화된단 말입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과장된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떻게도 표현하고, 우스꽝스럽게도 표현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뭘 나타내고 싶은 건데?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요새 우리 주변에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어떤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비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웃음의 어떤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진짜 완전 옛날에 SNL 초창기 때는 정치인들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았죠. 근혜 파크 이런 사람들 막 분장하고 와가지고. 옛날에 그 누구였죠? 지금은 이제 활동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정 누구였는데? 혹시 기억나? 그 막 임재범 얼굴 모사하고 막 박근혜 얼굴 모사했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요새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가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지금 희화와 해악 이런 얘기겠고, 그럼 얘는 어떤 걸로 지금 하는 거겠어? 해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실현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또 뭐 과장되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에 지금 소나무나 버들 이런 애들 뭐 하고 있어? 흔덕흔덕하고 흔들흔들하고 있지. 근데 자기 자신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 지금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나 버들처럼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거에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가보시죠. 얘야 봐봐.
이거 존나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너 25학년도 수능 기억나? 정을선전?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너에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렸다.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니 정열 부인이 승상이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대. 야, 정열 부인이면은 이거 그래도 좀 직급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거야? 꾸짖을 갈 하니까 끼익 하면서 똥을 훅 쌌다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과장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뭐 해버리는 거야? 끌어내린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강제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그럼 이런 얘기도 좀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볼개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우리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어. 골개미. 들어봤니? 골개미? 닭뼈 아니에요? 여기는 요 골은 미끄러질 골입니다. 미끄러질 골. 끌어내리다 이런 얘기야. 닭뼈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개는 위개를 얘기해.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위개를 뭐 한다? 끌어내린다. 이해돼? 그러면서 여기에는 요 정열 부인이 이 소설에선 악인이거든요.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년을 뭐 하고 싶어 하겠어, 당연히. 리얼 에듀케이션, 참교육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참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똥을 와장창 싸게 만듦으로써 원래는 위세가 이렇게나 높았던 사람이 똥을 싸지르니까 끌어내려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얘기겠죠. 가능하시겠지? 이런 거 좀 알고 있어? 골개미. 우리 뭐 많이 나오죠.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 중학교 때 안 배웠니? 교육원에서 빠졌나? 아니야. 근데 수능에 다 나왔어. 알고 있어?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 좀 더 기출이야. 비장미, 우아미, 숭고미. 이거 봐봐.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가장 안팎에서 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이렇게 막 이어지는데 마지막 봐봐.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 또 떴네요. 뭐예요? 여자종. 기억나시죠?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봐봐.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뭐 된다? 희화화된다. 이해돼? 그럼 희화화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 얘기하시는 거지 이거. 봐봐. 우리가 요런 이제 언어 유희, 우스꽝스럽게 표현, 과장된 행동 요런 것들을 요렇게도 부를 거야. 희화화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희화화. 그냥 웃긴 거 이러시면 좀 곤란해. 그냥 웃긴 게 아니고요. 슬픔과 괴로움을 무엇으로?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어떤 웃음이냐면은 약간 이런 거야. 그 너네 있잖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드립칠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화가 나 있어 막 이러고 있어. 야! 너! 내가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여!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게 웃음 깍깍깍 이게 아니면 뭐예요? 약간 이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야? 긴장감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야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여? 하면서 이걸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툭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야. 이게 웃음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디에도 나와? 범죄도시에도 나오죠. 범죄도시가 이런 걸 아주 잘 써먹지. 희화화, 해악 이런 것도 아주 잘 써먹죠. 그래서 범죄도시에서 한창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그 범죄도시 1에서 이거 나오지. 그 장첸이랑 맞다이 마지막 맞다이 깔 때 아이고 이거 세금도 없는 새끼가 뭐 이렇게 휴지를 많이 쓰냐? 그랬더니 장첸이 뭐라 해요? 혼자야. 그랬더니 마동석이 뭐라 해요? 아직 솔로야. 그 뭐야? 긴장감이 와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야? 툭 떨어뜨리는 거지. 범죄도시 3도 혹시 보셨나? 범죄도시 3에서도 이제 마동석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문이 안 뜯겨 씨 하면서 문 잡아 뜯어버리잖아요. 과장된 행동. 그거 딱 들어가. 그러더니 원판이 이렇게 있어. 탁 이렇게 앉아. 그랬더니 뭐해 갑자기?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띠디디디디 하면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거야? 긴장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지. 이해?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겠죠. 일시적으로 완화시킨다. 무엇을? 긴장감을.
가보자. 어이구. 얘 봐봐. 춘향전 보신 적 있죠?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들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암행 와서 출도야 하니까 막 후다닥 뛰어오는 거예요. 검찰들이 막 뛰어온다고. 그래서 뭐해?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 인괴를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챙겨야 될 건 안 챙기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음식 같은 거 쥐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갓 잃고 소반 쓰고, 소반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다리 소반, 칼집 쥐고 오줌 누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봐봐. 뭐 나와 있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러고 있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돼? 바람 들어온다 뭐 해야 돼? 문 닫아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배열을 바꾸고 있지. 그래서 이게 뭐야? 언어 유의다 이런 얘기지. 얘들도 뭐예요? 언어 유의자 동시에 뭐 혼비백산하면서 뛰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지. 풍자는 부정적 현실을 뭐한다?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대상에 뭐해? 빗대어서 표현하고요. 여기 나와있지. 사실을 뭐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 우회가 뭔데요? 돌려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과장, 왜곡,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요. 슬픔과 괴로움을 뭐한다?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조상들의 지혜다. 얘도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들 너네 혹시 기억날려나? 그 뭐지? 박지원의 호질 배우신 적 있으세요? 내신할 때? 배운 적 없니? 그 호랑이 나와가지고 양반 몰락한 양반인데 막 애새끼들 졸라 많고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막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어휴 이 새끼 똥냄새 봐라 막 하면서 막 하는 거 안 배웠어? 있어? 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있어요. 풀어보세요. 거기에서는 호랑이가 나타나. 호랑이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을 꾸짖는 장면으로 나와요. 의인화시켰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양반을 꾸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반을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계가 어디 갔냐? 어머? 걸레감이 줄 있어요 지금. 가져가요. 빨리 가져와 줘. 시계를 보려고 하는데 시계가 안 보여. 아무튼 양반을 꾸짖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일생을 전의 형식. 전이 뭐야? 파전 말고요. 전이 뭐예요? 아니 홍길동 전, 춘향전 할 때 그 전이야. 이해돼? 여기 있는 전은 홍길동 전, 춘향전. 그럼 어떤 의미니? 홍길동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춘향이의 삶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가계라는 얘기는 어떤 집안 내력, 성품, 생애, 공과 등을 가계, 행적, 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냈대. 그래서 내용상으로 뭐예요? 인간 세태를 뭐한다? 풍자한다. 풍자라는 얘기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 세상을 경계하려는 성격이 가능해. 무엇을 가져? 교훈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들까지. 가능하시겠지? 걷다 좀 뒤로 놔둬. 얘도 보시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서 풍자적으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비판은 뭐예요?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부정적 상황을 뭐한다? 희화화, 웃음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고요. 당면한 현실을 뭐해? 풍자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전부 다 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풍자와 해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다시 봐봐.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을 쫓아 후루룩 삐쭉한다. 뭐예요? 과장되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처해 있는 슬픈 현실을 뭐하고 있어? 웃음으로 뭐하고 있다? 승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 18번 가보시죠. 배오리에 북진하듯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뭐예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해서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인식을 여기 뭐라 나와 있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왜 시각적인 건데요? 배오리에 뭐 하고 있으니까 북이 뭐 하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B는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통해 섞어치고 무슨 일고 이런 얘기. 반복하면 무조건 뭐 운율, 리듬감, 감정지속, 여운, 그 다음에 내면색의 부각 강조. 그래서 화자가 주목하는 특성을 뭐 한다? 강조한다. 문제 없고요. 3번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한다. 의태어 떴죠? 음성상징어, 흔덕흔덕, 흔들흔들. 움직이는 모습에 무엇을 드러낸다? 유사성을 드러낸다. A와 B는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한다. 계절적 배경? 뭐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봄바람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밤, 여름날.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진 게 아니지. 뭐예요? 여전히 뭐하고 있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뭐하다?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지. 되니? 대꾸를 활용한다. 대꾸는 뭐예요? 적어놔. 대꾸는 문장 구조의 유사성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 구조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 반복하니까 무조건 뭐가 생기겠어요? 리듬감이 생긴다? 문제 없겠지. 되니? 답은 4번이시겠고. 해보자. 장한 유럽 경박자 꿈같이 만나 있어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요건 뭐였어? 그 정도로 뭐였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었고 정말 꿈만 같아 이런 얘기였고요. 얘는 뭐예요? 못 만나니까 어디에서로 만나겠다. 꿈에서라도 만나겠다. 그래서 1번 혼란스럽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흐릿한 기억도 아니고요.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한다? 선택한다. 무엇을?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답은 2번이시겠네. 임과의 만남에서 대한 기대. 우리 이거 다음 커리큘럼 때도 나와요. 기대. 기대는 기다릴 기, 기다릴 대야. 무엇인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을 나타내요. 이해되니? 무엇인가가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얘를 지향하는 거를 기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 산상의 노래 할 때 이거 나올 겁니다. 기대감.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 망각은 뭐예요? 까먹었다 이런 얘기지. 그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회상하고요.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정한다. 잘 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기 뭐라 나와 있니? 회상이란 말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성찰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장한 유럽의 경박자를 뭐 했대?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건데 얘가 이 문제죠.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단정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단정이란 얘기는 이것도 좀 알고 있어라. 단호하다라는 말이 있고 단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근 이거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얘 둘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 약간 단호하면 또아씨 단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는 요 단정적이다라는 얘기는요 개연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개연성이 없다 이런 얘기야. 단호하다는요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개연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이해되니? 예를 드는 거야.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짜장면. 아니 짬뽕은 짜장면. 짬뽕 먹자. 짜장면. 이거 야인시대에서 나오죠. 4달러. 그건 너무 비싸. 4달러. 오케이 4달러. 땡큐. 단정적인 거야. 그러면서 뭐해? 임금을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뭐 단호한 것까지. 내가 그래서 그 넣어놨을걸? 4달러? 아저씨? 그 교재 너 안 넣어놨나? 넣어놨을 거예요 아마. 생각나가지고.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요. 고멘나사이? 안 넣어놨네? 쩔수? 아니 제가 요 교재 어딘가에 넣어놨을 거예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단호하다, 단정적이다. 그래서 4달러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정적인 건 뭐? 4달러 아저씨. 인연의 우연성에 대해, 재회의 필연성에 대해, 일단 우연적이다라는 거 물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나한테 칼을 디미면은 왜? 뭐 어떻게 만났으니까, 꿈같이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틀렸죠. 필연적이다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해되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필연의 반대는 뭐예요? 필연의 반대가 뭐야? 우연성이다 이런 얘기지. 그거에 대한 화자의 우려, no, concern, no. 이건 답이 될 수 없죠. 되니? 가보자. 20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요거 얘기해야죠. 뭐예요 이거? 또 적용 창의적 사고. 지문 내용 이해했나요? 감상했나요? Yes.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틀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보자. 가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대. 이거 딱 읽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요? 가와 나의 화자가 뭐하고 있다? 내면 세계가 뭐하다? 서로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거지.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한대. 뱉어. 뭐예요? 두 글자. 성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되니? 얘는 성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해볼까? 여기 가의 화자가 있어요. 여기 나의 화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요, 전부 다 일단 슬픔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전부 다 동의하시죠? 슬픔, 괴로움, 뭐 그리움, 가에서는 그랬고요. 나의 화자 같은 경우에는 슬픔 있고요. 그 다음에 님을 그려해 그러면서 그리움 이런 것들 나와 있었지. 뭐 똑같이 그냥 세팅 맞춰놓을까? 슬픔, 괴로움. 됐니? 근데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는 방식이 조금씩 어떻다? 다릅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얘 한번 확인을 해보자. 차단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대.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요 이거 아니다? 이거 뭐예요? 밖에 분명히 소리는 들려. 근데 내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 봐봐.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들려나오는 노랫소리, 수동부이 넘친 소리가 웬일일까? 하면서 주위를 들려보여요. 전선이 뭐예요? 전선이 뭐야?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래?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어디 전선, 유럽 전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러시아 전선 이런 얘기. 그럼 뭐예요? 러시아에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뭐 한 거야? 선으로 쫙 연결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전선에서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대. 아직도 내 몸에 맨 뭐래? 전쟁 냄새.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전쟁에서 막 뭐 한 거야? 돌아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병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 전쟁에서의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그 상태에서 집에 딱 오니까 어때? 왜 이렇게 평화로워 이거? 갑자기 두부장수 띵띵띵띵띵 뭐 이런 소리 들리고 TV 뉴스 소리 들리고 뭐지? 그럼 얘기해봐. 세 글자. 내면 세 글자.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됐니? 그러면서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뭐해? 긴장감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가능? 그럼 다시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외부와 지금 저기요 이거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뭐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왜?
님을 만나 못 만나? 못 만나고 있으니까.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뭐한대요? 확장한대요.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무엇을 발견한다? 동질성을 발견한다. 지금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확장한다도 좀 밑줄 쳐놓읍시다. 주변으로 확장한다. 그럼 주변이란 얘기는 지금 화자가 있는 요 외부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세계.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외부 세계로 확장을 해요. 무엇을? 자신의 내면을. 그럼 확장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확장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뭐 한다는 얘기야? 보인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내가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슬퍼, 외로워. 근데 성수를 지나가다가 커플들이 서로 팔짱 끼고 가고 있어. 그러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 씨발! 니들도 언젠간 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럼 이거 뭐예요? 세계, 이 주변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6글자. 세계에 좌우한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뭘 발견해요? 동질성을 발견합니다. 그럼 봐봐. 똑같이 외부 세계에 있어요. 동질성을 발견한대. 동질성이 뭐예요? 동질성이 뭐예요? 서로 성질이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지. 맞니? 자신의 처지와 같게 여긴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도 따지고 보면은 무슨 얘기야?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물이 자신의 처지와 어떻게 보여? 똑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정서가 여기에 뭐 된다라는 얘기겠어? 투영됩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지. 맞니?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뭐 소나무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로 막 슬퍼가지고 흔득흔득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에 대한 내용이야? 6글자. 얘도 역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계의 자아화에 대한 내용이지. 그럼 세계의 자아화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가 한번 봐보세요. 어디 나와 있어? 가을달의 B섹터, 중약 밑에 봐봐. B섹터. 삼춘하류 호시절의 경물이 뭐하다? 씨름 없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솔이 뭐하고요? 상에 막 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등을 돌아놓고 무엇을 비껴앉아? 녹기금을 비껴앉아서 소상야후의 뱃소리가 섰도는 듯하고 화표천년에 뭐가 우는 것 같고 학이 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외부 세계에 내가 슬픔이 있으니까 녹기음을 띵띵띵띵띵 하면서 그 슬픈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다? 들립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뭐해? 주변으로 뭐 한다? 확장하고 세계에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나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건데요? 확인해보자. 어디 나와 있어? 소나무랑 버들. 걔네가 뭐 하고 있는데? 봐봐. 나와봐. 소나무랑 버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흔들흔들하고 있고 흔덕흔덕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동질성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흔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자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여기는 화자도 뭐 하고 있어요? 슬프니까 뭐해? 하고 있는 것을 어디에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야? 소나무와 버들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한 거지. 그리고 뭐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다? 내면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 와봐.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뭐라 나오니? 우스운 외양. 그게 뭐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세 글자.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슬픔과 괴로움을 웃음으로 뭐 하고 있다? 승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슬픔을 뭐해? 확장하고 펼쳐내고요.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해.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야? 완전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 세계에다가 막 흩뿌리면서 세계에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고, 얘는 뭐예요? 왜 거리를 두는 건데? 얘는 왜 거리를 두는데요? 왜 거리를 두는 거야? 이유가 뭐겠어요? 슬픔과 괴로움을 뭐 하려고 하니까? 웃음으로 승화시키니까 자신의 슬픈 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걸 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완화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런 게 있지. 약간 그 가수들 중에,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좀 있어. 특히 이제 웹툰 작가들 중에서 약간 개그 만화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웃긴 만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개그맨들이 웃긴 드립을 치고 하는데 항상 행복하거나 하진 않거든? 근데 그 사람들도 뭐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잠깐 동안 슬픔과 뭐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더 막 과장되게 행동하고 과장되게 웃고 과장되게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아이고 1번 실소리 상해 울 적에 화자가 슬픔을 뭐하고 있다? 주변으로 뭐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운다란 얘기는 리얼 크라이가 아니고요. 원래도 울고 있는데 더 어떻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굳이 조금 더 과장해보면은 여기 있는 울다를 크라이로 읽는다면은 화자의 내면이 슬픔이기 때문에 여기는 귀뚜라미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내면처럼 뭐하고 있다? 울고 있다. 가능하시겠지. 2번 부용장 적막하니 누구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한다. 잘 봐. 우리 이거 적막하다 했었죠? 뜻이 뭐예요? 조용하고요. 또 뭐하다?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였지. 적막하다. 외부와의 교감이란 얘기는 뭐예요? 함께하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자신의 내면을 뭐하고 있어요?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교감이란 얘기는 우리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뭐예요? 함께하다 이런 얘기였었지. 됐니? 함께하다. 근데 여기는 요 단절이란 얘기가 완전히 셧다운 요게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 오롯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몰입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맞아? 그럼 좀 더 얘기해봐. 여기에서 말하는 요 단절은 너네가 지금 겪는 것도 단절이야. 여기 학원 들어왔잖아. 외부와 무대요. 단절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너네한테 지금 무슨 독 과목을 가져다 놓고서 여기서 살아! 막 지금 이게 아니잖아. 맞니? 오롯이 어디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지. 가능? 그래서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틀렸다고요.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틀렸다고 지금. 이해돼? 물론 내면에 몰입하는 건 맞지만은요.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을 통해 뭐하고 있다? 동질성 파악하고 있다. 4번 삼춘화류는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잘 봐. 삼춘화류 떴죠? 거기 한번 확인해봐. B섹터 밑에 한번 보세요. 아우 커피가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맛있는데? 봐봐. 삼춘화류 호시절이 삼춘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뭐하다? 시름없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보세요. 우리 했습니다. 시름없다의 뜻이 뭐였어? 시름없다의 뜻이 뭐예요? 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시름이 뭐하다? 있다. 맞니? 맥이 없고 힘들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름이 있다.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 맞니?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삼춘화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삼춘화류는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된다. 지금 이런 표현 나와 있어. 봐보세요. 화자의 내면이 뭔데 지금? 슬픔, 괴로움, 그리고 뭐예요? 그리움이지? 근데 시름이 있다며. 근데 이 삼춘화류는 뭐야? 호 시절일 때 삼춘화류 얘기하시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삼춘화류는 어떨 때예요? 자신의 어떨 때? 좋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삼춘화류와 시름 없다는 서로 뭐 된다는 얘기예요? 대비됩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 그래서 외부와의 무엇이 나와? 단절감이 나와요. 왜 단절되어 있는 건데? 내가 보고 싶어하는 님이 있어 없어? 없죠?
현재 여기 있는 화자는 뭐 어떤 상태고 슬픔과 괴로움과 그리움의 상태고 근데 이런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 경물이 뭐해? 씨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가능? 푸르륵 삐쭉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의 자신의 우수뇌양에 주목해서 슬픔과 여기 또 뭐 나와? 거리를 둔다.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희, 화, 한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어휴 서사갈래입니다. 모르겠어. 일단 뭐 최대한 해볼게. 오늘은 제가 4시간은 안 채워드릴게요. 4주, 5주 차까지 그냥 약간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원래는 제가 다음 주에 기출 분석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5주로 잡고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한테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 여기도 막 얼레벌레 막 하다가 이거 기억나지? 근데 씨발 기억 안 나는데요? 하는 것보단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일주일 정도 더 하더라도 천천히 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해? 소설. 아, 그래? 아, 근데 저 카메라 있으니까 저쪽을 갑자기 분연이 일어나길래 지금 뭐지? 이랬어. 아이고. 이제 요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많이 힘들어해. 이제 올해 그 6평에서도 그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나왔을 때 약간 등장인물 막 나오니까 약간 좀 쫄잖아,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전설의 24학년 도수는 골모간. 갑자기 갑득이 할매 나오고 갑순이 할매 나오고 막 정신머리 나갈 것 같고 막 혼미해지고 막 했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이제 그 소설 관련돼서 나오면은 조금 쪼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서사갈래 하면서 요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해리포터나 이런 거 볼 때 해리포터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신경을 물론 쓰긴 하지만은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진 않잖아요. 전 태생적으로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아, 진짜로. 난 너네 이름도 겨우겨우 기억하고 있어, 지금. 아니, 진짜로요. 저 진짜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이미지로 기억해. 특징이나 이미지로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뭐하고 하는 애. 이렇게 기억을 하지. 그래서 걔 이름이 뭐더라? 약간 이렇게 돼요.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소설 읽을 때도 사람 이름 나오면은 기억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나도 기억 못해.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 나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빠르게 서치해서 그냥 찾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나는 일단 여기서 이미 내가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소설 읽을 때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하니까 뭘로 기억해? 특징으로 기억한다. 그럼 그 특징은 바꿔야겠면 뭐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지. 안 그래? 그럼 너네도 당연히 이런 소설을 읽을 때 뭐 하셔야겠어요? 그 인물의 무엇을 기억한다기보다는 뭘 이해해야겠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이해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지? 이리 와볼게. 보세요. 아이고. 봐봐. 우리가 이제 요 서사갈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서사갈래의 정의요. 그 필기를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좀 필기가 좀 많거든요. 제한적 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할 게 많아요. 그 147페이지, 148페이지에다 하시면 됩니다. 146도 있네요. 그래서 필기할 게 좀 많아.
보세요. 서사갈래는 우리가 딱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아와 세계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되는 문학의 갈래입니다. 자아와 세계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되는 문학의 갈래. 요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봐봐.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자아는 당연히 인식의 주체입니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식의 주체다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밖에 없니? 외부 세계랑 뭐예요? 외부 세계랑 그 다음에 뭐 무슨 세계? 내면 세계. 딱 두 개밖에 없죠. 뭔가 글씨가 좀 이상하네. 그럼 견적이 나오지. 인식의 주체인 자아께서 외부 세계와 그 다음에 혹은 내면 세계와 갈등을 빚습니다. 이런 얘기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갈등이란 얘기도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겠지. 갈등이 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서로 다른 욕망이 뭐 된다? 충돌하고요. 긴장을 하는 겁니다. 긴장을 유발한다.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능?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서사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너네 이제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소설에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고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물 사건 배경도 물론 맞는데 인물 사건 배경은 본질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서사갈래에서 얘기하는 구성 요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체가 있습니다. 문체가 있어요. 두 번째, 구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제의식이에요. 문체, 구성, 주제의식. 그럼 문체는 뭔데? 너네 이제 유명한 작가들 보면은, 근데 너는 책을 별로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겠구나. 영화를 예시로 들어보자, 영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해봐.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 엄청 개성이 좀 뚜렷한 경우가 많지. 감독들마다 어때요? 스타일이 어때? 다 다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이래? 그러니까 뭐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 다르고, 그 다음에 스콜세이지 같은 감독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무슨 스티븐 스필버그 스타일도 다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스타일 다르고, 다 다르다고. 이래?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경우에도 스필버그의 이제 작품이 제일 또 유명하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하는 이제 또 전쟁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요런 이제 드라마도 있고. 근데 다 어때? 다 2차 세계대전 내용이거든? 근데 감독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어떤 거예요? 다른 거지.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때? 다 다르죠.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학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문학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 능력 측정, 또 개성적인 언어를 뭐한다? 물어본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체는 뭐예요? 개성적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밑줄 친 A나 B 혹은 A 섹터, B 섹터를 긁어놓고 거기에서 뭘 묻는 거야? 그 작가의 개성적인 언어를 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구성은 뭔데요? 이 구성에 들어가는 게 뭐야? 어떤 인물을 배치할까? 어떤 등장인물을 집어넣어 놓을까? 또 어떤 사건을 집어넣을까? 또 어떤 배경을 집어넣을까? 시공간적 배경을 어떤 걸로 해놓을까? 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액자식 구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역순행적 구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구성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사실상 얘도 그냥 별 의미는 없죠. 근데 애들이 근데 이제 또 이런 그런 걸 한다고. 인물, 사건, 배경 외워야 돼. 아, 물론 중요해.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아, 해도 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인물 나왔어. 동그라미. 갑득이, 갑순이, 을순이. 예스. 동글뱅이. 해.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사람 이름 기억 못해. 물론 서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우리 독서할 때처럼 서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기호를 쓰는 거 인정. 빠뜨. 무지성으로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지 말자. 그래서 저는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너네 머릿속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머릿속으로 촥 지나가셔야 돼요. 이래? 그러니까 갑득이나 갑순이 할머니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해리포터를 보면서 설마 그거를 줄글로 줄줄줄 읽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니? 아바다 게다브라 하는데 그거를 아바다 게다브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걸 잘해야 소설을 잘 읽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그 다음에 주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꿔 얘기해. 이건 뭐예요?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요거 얘기하시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돼?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서사갈래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설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읽고 소설이라는 게 왜 쓰였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셔야겠지. 봐볼게. 여기에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시는데 이분을 우리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설을 쓰는 작가. 여기에 있는 작가도 당연히 인식의 주체인 자아이실 거고 당연히 무엇을 가지고 있겠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작가께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가 있으실 거예요. 외부 세계. 현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원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 같냐? 찌그러졌네 실제로? 몰라. 그럼 봐봐. 이 외부 세계 현실에서 작가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 요런 일들도 있고요. 요런 일들도 있고요. 요렇게로만 일도 있어요. 아주 작고 미세한 일도 있어. 자, 근데 여기 있는 작가께서 요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현상들을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진 않아요. 이해돼? 전부 다 관심 있게 보진 않아. 근데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모먼트가 있어요. 이 모먼트에 대해서 작가가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근데 유심히 보는데 문제가 있어. 그냥 봤는데 처음에 저런 일이 있네 하고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어떤 현상을 봤는데 뭐가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나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군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왔단 말이죠. 남자애들 중에 갈 일이 없겠지만 가지마. 내 가문에 원수가 간다고 하면은 고려해 볼 만도 하겠지만은 니네 3년이라서 가면 안 돼? 전 2년 2개월인가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아무튼 내가 그때 공장에서 일할 때 제가 산업기능요원이 공장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퇴사하기 한 4개월? 5개월 전이었을 거야.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저녁일 계산기 들어가가지고 백 며칠 남았네.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이제 그때쯤이면은 좀 왕고였단 말이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다가 잠깐 땡땡이 치러 1층에 내려갔어. 담배 피러. 또 내려갔어. 근데 갑자기 저기서 할머니가 날 부르는 거야. 학생, 여기도 와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씨발 장기를 털어 가려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근데 어차피 뭐 CCTV 있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갔어. 딱 갔지. 갔는데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학생
학생은 저기는 저 그 직원처럼 되면 안 돼.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 그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페인트 통이나 이런 이제 펫 통들이 좀 많아요. 그 생통 있잖아. 페인트나 이런 공구류 담는 통들. 그 이제 스탱통을 이제 이렇게 적재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할머니가 수거를 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공장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 회계 담당하는 이제 직원이 있었어. 근데 그 직원이 존나 싸가지가 없어요. 개 싸가지가 없어. 야, 그냥 대충 놔둬야. 야. 정신사나워야. 어그로 끌지 마, 이씨. 그냥 눕혀놔. 그냥 그렇게 해도 보여, 임마. 아무튼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내려온 거지. 근데 그 폐품을 줍는 할머니가 그날따라 좀 늦게 오신 거예요. 원래는 한 11시쯤에 이제 그 폐품을 이제 수거해 가시는데, 한 1시가 넘어서도 그걸 안 수거해 가신 거지. 근데 이제 할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주워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와가지고는, 아니, 저기요, 할매! 지금 이거 주워주고 돈 벌어먹는 사람이 이걸 늦게 가지면 어떡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야. 존나 내가 또 걔 마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폭언을 하지? 막 그러면서 막 할머니 이거 빨리 좀 가져가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 할머니가 이제 막 거의 막 눈물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나 뭐 학생 아까 전에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돼야 막 이러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보다 상대적인 약자한테 왜 이렇게 센 척을 할까? 이렇게 가오를 잡을까? 이렇게 웃방을 잡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되게 조금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어.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글도 써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있는 작가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떤 외부 세계의 현실을 보면서 그런 웃방 잡고 상대적인 약자들한테 가오를 부리고 속된 말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 갑질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뭐 한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무조건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뭐다? 괴리가 전제됩니다 이런 얘기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께서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결핍이 있습니다 라는 거 가능하시겠지. 되니?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아까 전에 작가가 특정 모먼트, 특정 순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무엇을 갖냐면은요, 아이고 아이씨 화살표를 못 그리겠어. 어떤 거를 갖냐면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요. 어떤 거에 대해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사건, 특정 순간에 대해서 무엇을 갖는다?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식이라는 얘기는 현실에 대한 무엇이 전제로 돼요? 부정적 인식이 전제로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봐?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내려. 그래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순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어 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어떤 커뮤니티 아니면은 어디 특정한 사이트 내지는 신문의 논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니? 그래서 야 신문도 봐봐. 신문 사설 보신 적 있으세요? 신문을 애초에 펼쳐본 적이 없나 니들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살면서 신문을 안 펼쳐봐요. 펼쳐봤잖아. 봤지? 그 신문 맨 뒤에 가보면은 시사만 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설이 실려. 사설이 한 3개 정도 실려요. 그 사설은 무엇을 대표해? 신문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신문사의 의견이야. 그러면은 신문사마다 사설이 어떻게 써? 전부 다 다르겠죠. 맞니? 사설이 다 다를 거고 특정 어떤 주목하는,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이나 순간들은 주목하는 대상이야. 그럼 이 주목하는 대상들도 어떻게 써요?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당연히 사람마다 내면 세계가 다 다르니까 신문사마다 당연히 주목하는 내면 세계도 다 어떻게 써요? 다를 수밖에 없겠지. 안 그래? 그럼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줘, 사람들한테. 그럼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같이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공유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 소설을 읽는 이유는 핵심은 이거예요. 작가가 보여주는,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가가 제시하는, 주황색으로 써야겠다.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누구도 느끼게끔 만든다. 독자도 공유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게 핵심인 거야. 독자도 뭐하게? 공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문제의식 아래에는 당연히 비판적 인식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의식도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걸 공유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아,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에 있구나.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가져야겠구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들어?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 뭐 하게끔 만들어? 반성하게끔 만들어요. 이해되니? 아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미워.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게끔 만들어. 그럼 너네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름이 기억나냐? 운수 좋은 날. 보신 적 있죠? 그 운수 좋은 날 1910년대 일제강점기 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이 인력거를 끌면서 야, 오늘 설렁탕이나 사 먹어야겠다 하고서 딱 집에 갔더니 어때? 아내가 죽었어. 아, 설렁탕을 사는데 왜 먹질 못하니 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세계, 그 사회 모습이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라고 얘기하지.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거기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순 없어요. 근데 다만 뭐 할 뿐이야? 우리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거의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회의 문제, 사회 현실이 지금 작금의 2026년에도 역시 뭐하고 있다. 똑같이 못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인식하게끔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어렵고 힘들고 불우한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뭐하게끔 만드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 이 문제의식 하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상이라고 하는 게 알잖아. 너네도 지금 서점을 그래도 2026년 들어서 가보신 적 있으시죠? 문제집 사러는 갔니? 가셨죠? 갔지? 한 번쯤 가봐. 근데 문제집 물론 문제집 사야죠. 사야 되는데, 근데 문제집 어차피 인터넷 사는 게 더 싸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서점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가요. 이유가 막 책을 사러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약간 소설이나 이런 것들, 신간 소설이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가요. 이유가 그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당연히 뭐 유명 작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지만은 그 작가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소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제목이나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우리의 현재 시대상이 어떤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주로 나오는 소설들 중에는 뭐가 좀 메인이 돼? AI가 주로 이제 메인이 되고, 두 번째는
소외받는 사람들, 가족 간의 단절, 그리고 어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그 다음에 고독에 어떤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떤 당대의 시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설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준다고. 그래서 뭐 이상 문학상이니 아니면 김유정 문학상이니 하는 그런 어떤 소설들의 입상을 하는 작품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도 신춘문예 같은 걸 열거든. 그 신춘문예에서도 그런 작품들을 더 눈여겨봐. 그래서 항상 이제 입선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달아요.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코멘트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독자와 공유함과 동시에 이 시대상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나아가야 할 무엇을 제시한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모래톱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도둑,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커리큘럼에 할 뭐 무성격자,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땅, 요런 소설들도 전부 다 뭐예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설을 읽을 때 그냥 인물 사건 배경 이러지 말고 도대체 이런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당연히 소설 그 평가원 기출문제 이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소설만큼 명작인 소설도 없어. 진짜로. 교수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셀렉해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 거기에 나와 있는 소설만큼 명작인 소설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나와 있는 소설을 뭐 해라? 사서 읽어봐라. 너네 진짜 기출문제 존나 널려있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모래톱 이야기라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모래톱 이야기 한번 사봐서 보세요. 사막을 건너는 법 전문을 한번 사서 읽어봐. 졸라 재밌어 진짜. 저 그런 거 보는 맛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책 중에 외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외딴방은 신경숙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기출문제 푸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외딴방. 여기 외딴방은 신경숙 작가님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가가 되었던 그런 어떤 삶의 내력을 좀 서술을 해놓은 건데, 거기 이제 이 등장인물 나가 나오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저도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본 적 있니? 구디? 거의 구디 쪽에서 이제 일을 하셨어. 근데 그분이 이제 야간 학교를 하면서 이제 막 글을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야간 학교 막 가기 싫다 막 하다가 거기 이제 선생님이 한 명 등장을 하세요. 최홍희 선생님이라고 등장을 하시는데, 그 쌤이 이제 야, 너 학교 안 나와도 학교 너무 이렇게 막 안 나와도 되니까 하면서 딱 보다가 글을 쓴 걸 이제 본 거지. 신경숙 작가님. 너 한번 소설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게 그 신경숙 작가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썼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제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하셨어. 그 쌤이 그때 소설이 아니고 시를 써봐라라고 했으면 나는 시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외딴방에서는 어떤 게 주로 이제 나오냐면은,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휴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당대 어떤 어두운 사회 현실이 또 드러나고, 여성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되게 조금 내 옛날 생각도 나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일했던 공장의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이모들 라인이 있어요. 그 이모들이, 우리는 최저식을 받는데 그 이모들은 최저식을 못 받았어. 정확히는 우리는 그 최저식을 받는 거 안에 식대가 들어가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최저시급을 10대로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이모들은 식대를 안 받는 대신에 최저시급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모들은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었어요.
사실 식당도 없었지. 그냥 한밭집 가가지고 한밭집 가서 그냥 밥 먹는 거였는데 우리 밥 안 먹을 테니까 최저시급 챙겨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저시급을 받았던, 그래서 밥을 만약에 먹으면 최저시급을 못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차별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된 게 젠장할 이놈의 나라는 바뀌질 않아요.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질러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안 바뀌어. 저는 산업기능요원이었다 보니까 이 사회의 현실을 진짜로 거의 다이렉트로 봤던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 공장 노동자들 플러스 군인 플러스 젊은 놈 거의 3대 악조건은 다 겪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거야. 야, 이씨, 이 새끼 군대도 안 가가지고, 새끼가 빠져가지고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 놈의 새끼가, 이씨,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너네 여기 막 자고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럼 나는 이제, 뭐 깨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야, 일어나. 이렇게 막 깨울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근데 아직도 기억나. 여기 이쯤에 앉아있었어. 근데 8시부터 이제 조회가 시작이에요. 아침, 8시 반부터. 근데 나의 선임, 맞선임이죠. 맞선임이 이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전날에 막 술을 뭐 3병인가 4병인가 마셨대. 거의 인사불성 상태예요. 근데 엎드려서 자고 있어. 그래서 나 가서 깨웠지. 형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툭툭 쳤어.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야. 뭐지 씨발? 야, 어떤 새끼가 씨발 사람 깨우는데 이렇게 깨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씨발 무슨 소리지? 어떻게 깨워야 되는 거지? 누가 팔을 이렇게 흔들어서 깨냐? 아니 아니 이거 툭툭 쳤는데 누가 그렇게 치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깨우는 방법부터 글러먹었네.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야. 아침에 출근하기 존나 싫어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8시 반부터 욕 처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가 다 망치는 기분이라니까 진짜로. 눈물이 나요 정말로. 막 나 엄마 보고 싶어 씨발 막 진짜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 막 이제 뭐야 어리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제일 막내고 짬찌고 막 온갖 차별을 다 받고 막 너무 힘들었어.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은 못 썼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걸 썼고 책도 냈고. 책 이름은 얘기 안 해줄 거야. 집에 와서 찾을까 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설들을 우리가 사회 비판 소설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소설이 가장 대표적이지. 그 한강 작가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드러내고 있잖아. 한강 작가님의 작품도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아직도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딱 수상하고 난 다음에 서점 일대가 마비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또 종특이잖아. 뭐 하나 유명해지면은 두쫑쿠도 달려가서 먹어야 되고 요아정도 가서 먹어야 되고 막 하잖아. 난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 그 중에 누군가는 정말 그 작가님의 어떤 문체, 구성, 주제의식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봐서 그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어볼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작가님의 작품도 읽어볼 거고,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최근에 또 한강 작가님이 책방을 또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지셨을 텐데 왜 접지? 더 큰 데로 가려고 하나?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끄집어내서 무엇을 만드냐면요, 소설이라고 하는 걸 창작을 하는 거고, 이 소설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이다? 세계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겠어? 작가의 뭐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문제의식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비판적 인식도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겠지. 비판적 인식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 문제의식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 소설 내에는 비판적 의식과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가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요소도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소설은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설은 절대로 이상세계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 공간일 수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거의 대부분은 결핍이 전제돼요. 무조건입니다. 등장인물들도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결핍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상적 공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배우는 소설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 뭐가 있어요? 자전거 도둑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기타 소설들 있겠지?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소설들의 결핍은 어디에서 유발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에서 보통 발로하지 않니? 가족과의 갈등, 어머니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일탈, 이런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어쨌거나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공간이거든. 그래서 이상적 공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만약에 유토피아야, 재미가 있겠냐? 재미가 없어. 너네가 과거에 읽었던 뭐 만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피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원피스. 아니면 진격의 거인, 그래, 진격의 거인으로 가자. 진격의 거인의 세계 어때요? 처음에는 되게 어때? 이상적 공간처럼 보였지. 왜? 벽을 이렇게 쳐놓고 월 마리아, 월 로제, 월 시나 이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일순간에 어떻게 돼요? 와장창 초대형 거인 나오고 드랍하고 갑옷 거인 나와가지고 드랍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이상적 공간일 수가 없어.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결핍되어 있고 자유가 결핍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소설을 보면서 어떤 거를 기대하는 거야? 이러한 결핍이 차근차근 뭐하기를, 해소되어 가기를 기대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 소설 안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등장하겠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등장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또 다른 말로는 작중인물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등장인물 그리고 작중인물. 들어보신 적 있죠? 등장인물, 작중인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등장인물과 작중인물은, 얘를 좀 지워볼게. 등장인물과 작중인물이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이 있어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니? 근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내면 세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 가능하지? 맞아? 하다못해 얘도 짜장면 먹고 싶고 얘는 짬뽕 먹고 싶다고. 뭐 부모님 중에서는 개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그런 경우 있었어. 너 어디 과 가라. 저 이과 가고 싶은데요? No! 여기 가야 돼. 싫어요! 했던 경험이 있어요. 끝끝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갔지 그냥. 그때 23살이었으니까 23살에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 먹겠습니까? 지금은 fuck you.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했는데 어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영 끊었지만 우리 엄마도 내 고집 못 꺾어. 우리 엄마도 내 고집 못 꺾어요.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지. 나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엄마도 이제 학원 강사였다 보니까 얼마나 학원일을 거의 30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환갑이신데 영어 가르치시거든. 근데 엄마는 이제 학원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거의 환멸이 날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원 일을 했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넌 절대 학원 일 하면 안 된다잉? 절대 학원 일 하면 안 된다잉?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랬지.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애 내신을 이제 봐주고 끝냈는데 애가 이제 전교 1등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뽕 차오르잖아. 나 재능 있을지도?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제 강남에서 술 먹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나 학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꼬지질 갈? 아니 된다.
그게 진짜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학원 일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어머니 말을 들었죠,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근데 이제 딱 회사 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그만뒀거든요. 그 한국 에머슨이라고 이제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비즈니스 엔지니어라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와, 진짜 한 달 내내 뭐 했는 줄 아세요? 엑셀만 만졌어요. 엑셀만 만졌어, 진짜. 눈깔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단순 업무를 못해. 타이핑 뭐 이런 거 못해. 그리고 교재 작업도 토할 것 같아요. 교재 작업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못해요. 길게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씩 해설 달기. 하루에 한 지문 뭐 이런 식이에요. 진짜로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 가니까 매일 뭐만 해. 타이핑만 하는 거야. 돌아버릴 것 같아. 사람이 진짜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 근데 이제 막 그 엑셀 파일을 던져줘. 그래서 뭐 2022년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 그래서 뭐 이렇게 쫙 정리해 오래. 근데 보니까 진짜 열이 받았던 게 21년, 22년, 23년에 항목이 다 달라. 이 쌍놈이 새끼들이. 애뉴얼 인컴 다르고 monthly 인컴이 있잖아. 근데 2022년에는 애뉴얼 인컴이 없어. 근데 2021년에 있어. 23년엔 없어. 골 때리는 거야. 아니, 어떤 거에는 있고 어떤 거에는 없고. 그러면 이제 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공통적인 거를 뭐 하면 돼? 취합해야겠다. 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공통적인 거 몇 개,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거 몇 개 빼고 공통적인 거 싹 솔팅해가지고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갈! 이러는 거야, 또 막. 이씨, 뭐야, 이건 또. 하니까 누가 네 맘대로 솔팅해? 다 해봐! 이러고 씨발! 이래가지고 또 이제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눈깔 뽑혀 나갈 것 같아가지고 또 해 갔지. 해 가니까 갈! 이러는 거야, 또. 이씨, 이건 또 뭐야? 하니까 왜 이걸 다 해왔어? 정리를 해와야지. 정리한 건데. 갈! 겹치는 거 위주로 솔팅해야지. 왜 무턱대고 다 집어넣었어?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 씨발 아까 전에 다 했는데 이 새끼가 똥개 훈련 시키네 막. 와 진짜 그 겪고 나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못해 샹. 그래서 엄마한테 한 달 딱 하고 엄마 나 퇴사함. 왜? 씨발 족같아서 못해 먹겠음 해가지고 이제 퇴사하고 다시 학원 일로 왔죠. 아 힘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등장인물들은 각각의 내면세가 다 달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어때요? 서로 다른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가능하지? 얘도 뭐가 있어요? 서로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됐니?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요 긴장과 갈등을 매개로 각각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겠죠. 해프닝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해프닝,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게요?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무엇을 바탕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뭐 된다?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런 얘기지. 그 과정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이제 뭐 배경도 들어갈 거고 그 중에 개성적인 언어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들어갈 거고 문제의식, 주제의식도 당연히 여기에 투영될 거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가보자. 여기 있는 이 내면 세계와 서로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문학에서의 대전제 기억나니? 문학에서의 대전제가 뭐였어? 모든 인물들은 내면 세계대로 뭐 한다? 말하고 행동한다. 기억나시죠? 모든 인물들은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어조 행동한다. 태도. 이게 이제 우리 문학에서의 대전제였는데 소설에서는 이거에다 한 가지 플러스를 할 겁니다. 뭘 플러스 하냐면은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라는 걸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성격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다른 말로 뭐 캐릭터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성격 그리고 캐릭터. 됐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캐릭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격으로 바뀌었어. 근데 성격은 영어로 뭐예요? 퍼스널리티 아니야? 퍼스널리티? 캐릭터는 뭐예요? 캐릭터. 그치?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떤 캐릭터, 뭐 만화의 캐릭터 하면은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굴러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성격이라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이 캐릭터라는 말을 일본에서 번역할 때 이걸 성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캐릭터 이퀄 성격이 돼버린 거지. 근데 이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언제 많이 써먹게? 혹시 웹소설이나 아니 웹툰, 그냥 니들이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툰이나 드라마나 그다음 웹소설에서 사람들이 드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대부분은 재미가 없으니까 드랍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학을 떼면서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하차하게? 혹시 경험 없니? 뭔가 웹툰 이런 거 보다가 재미없고 뭐 루즈해서 드랍하고 이런 거 말고 어우 씨 뭐야 이게 하면서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하차하게? 캐붕이 일어날 때 하차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운 북부 대공이 있는데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근엄하고 딱 가오가 딱 살아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모피코트를 딱 두르고서 코스튬을 딱 이렇게 하고서 딱 막 이게 있잖아.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웹툰이나 이제 뭐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막 굽신굽신하고 있고 막 죄송해요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한 130화 정도 갔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보고 싶겠냐? No. 우리가 그 캐릭터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북부대공의 캐릭터 왜 좋아하는 거야? 가오가 살아있잖아. 남자다. 테토잖아. 근데 이 테토 같은 남자가 한 130화 지나니까 애견이 돼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질하고 있고 막 어디 왕한테 막 대가리 받고 있고 이러면은 보고 싶겠냐? No. 안 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은 끝까지 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죽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죽여야 돼? 비참하게 죽여야 될까? No. 어떻게 죽여야 돼요? 죽여라. 한 점 부끄럼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목 탁 하고서 그렇게 북부대공은 세상을 떠났다. 씨발 가오가 살잖아. 그럼 댓글에 벌써부터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막 달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지. 그런 캐릭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캐붕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몰입도가 확 떨어져요. 이해? 몰입도가 확 떨어져. 그래서 이런 캐릭터는 진짜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영화가 됐든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끝장이야. 그래서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평면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입체적이다 이런 얘기 있지. 근데 이제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했어. 독서할 때도 했고 시할 때도 했고 고전할 때도 했고 졸라 많이 했어. 평면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했어? 성격이 몇 개? 한 개. 입체적이라는 얘기는 성격이 몇 개? 두 개 이상.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야 봐봐. 우리 MBTI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A, B, O, A, B였어. A는 소심해. B형은 뭐 괴팍해. O형은 쾌활하고 다혈질이야. A, B형은 4차원이야. 그래서 우리 때는 혈액형 관련 웹툰도 있었어요. 이런 동그란 놈들한테 A, B, O, A, B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웹툰 했었단 말이야. 정말 비과학적이죠. 근데 아무튼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도래했어? 이 사람의 성격,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예요? MBTI. 얼마나 좋아. 16가지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16개가 얼마나 좋아. 전 ENTP거든요. 근데 전 일평생 ENTP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INTP가 됐어. 맨 처음에는 ISFP였다가 ENFP가 됐다가 ENTP가 됐다가 지금은 INTP가 됐어요. 그럼 저는 성격이 입체적인 사람인 거죠. 평면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MBTI가 변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MBTI 변하잖아. 아이 비과학적이야. 아니야. 물론 비과학적이긴 한데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뭐하니까? 입체적이거든. 사람 성격은 변해.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강사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 개찐 따여가지고 막 애들은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고
대학교 가서야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입체적이잖아요. 그럼 그 입체적인 거는 전부 다 어떤 소설에 주로 나오겠어? 현대소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고전소설은요? 성격이 하나입니다. 왜요? 고전에서 강조하는 건 뭐야? 성리학적 세계관, 유교적 가치관을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 여성일 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정절을 지키고 효를 지키는 뭐 춘향이, 심청이, 수경남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평면적이라고. 그럼 고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졸라 쉽겠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선 고전소를 뭘로 때우겠어? EBS로 때우겠지. 근데 뭐 EBS로 때우든 뭘 하든 할 텐데 이번 또 현대소설도 EBS로 때웠고 홍길동정은 또 비연기였고 뭐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 수능은 그럴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는 EBS가 고전으로 이제 활용될 거고 그다음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나올 거고 무조건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고전소설에서는 시간을 졸라 세이빙할 수 있겠네요. 왜? 인물의 성격도 똑같고요. 문제의식도 어디에 국한되겠어? 작가가 썼을 때 어디에 국한 짓겠어요? 효, 충, 인, 의, 예, 지, 신 이런 거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소설을 보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고요. 그게 고전소설 핵심이라고. 이해돼? 그럼 너네 이제 뭐 춘향전 그거 기억나나? 광한루기, 춘향이별가 그 다음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춘향전 배웠죠? 그럼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춘향전을 왜 배울까? 재밌어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사람들의 내면이 원래는 고전에서는 어때? 평면적이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기 시작해요. 물론 춘향이가 갑자기 변사또가 많이 존잘남이야. 변사또가 무슨 송강이나 차은우급이야. 어머 존나 잘생겼네? 몽룡이 꺼져.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충, 효, 그 다음에 정절 이런 걸 중시하는데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평민은 무조건 누구끼리? 평민끼리. 양반은 누구끼리? 양반끼리 결혼한 게 정상이잖아. 근데 춘향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민인 춘향이가 누구랑 썸을 타? 연애를 해. 몽룡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잖아. 그런 어떤 사람들의 내면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럼 고전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것도 뭐 어떤 거겠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까 우리 정을선전 봤죠? 정을선전도 어때? 정열부인이 갑자기 똥을 싸잖아요. 지려버리잖아. 갈 하니까 지려버리잖아. 그 왜 그러는 거야? 원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희화화 시킬 수가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하지. 근대로 넘어가면서 자유를 꿈꾸고 사람들이 뭔가 개성적인 거를 꿈꾸기 시작해. 그러니까 정열부인도 희화화 시켜서 똥을 싸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야. 그게 뭐예요? 개성적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갈등의 양상을 좀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식의 주체인 자아가 계시고 여기 있는 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안 돼! 원이 찌그러졌어. 외부 세계가 있단 말이지.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자아께서는 당연히 다른 어떤 존재들과 그 존재를 우리는 다른 자아, 또 다른 자아다라고 해서 뭐라 부르겠어요? 타자다 이렇게 부르겠지. 여기 있는 타자와 내면 세계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니까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외부 세계에 타자만 존재하지? 타자만 존재하니? 그렇지 않죠. 여기 인간을 제외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지. 뭐 집단도 있고요. 사회도 있고요. 국가도 될 수도 있고요. 위험한 얘기인가? 국가? 아무튼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의 나 자신과도 이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뭐 이제 내면 세계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지. 규율, 규칙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재작년에 민도식 나왔던 날개 또는 수갑 풀어보신 적 있죠? 그 날개 또는 수갑에서는 뭐해? 유니폼을 입히려고 하잖아, 공장에서. 근데 민도식은 입기 싫어해. 왜? 개성을 드러내고 싶거든. 근데 공장에서 그걸 입히려고 해요. 왜? 구분 짓고 싶어 해. 뭐랑 뭐를?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를. 노동자들이랑 그 다음에 사용자를 서로 구분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민도식이 어떻게 해요? 아, 안 입을 거야, 씨. 하면서 이제 집에 왔다가 그래도 이제 한번 가볼까? 갔는데 철문을 딱 붙어잡고 운동장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어. 촤악! 그러면서 회색 빛깔 유니폼을 입고 조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야 되나? 안 돼. 근데 저기 가면은 나의 어떤 개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막 내적 갈등하는. 풀어보신 적 있죠? 안 풀어봤다고? 니킹 말이 없네, 갑자기. 울부짖어라! 아무튼, 규율이나 규칙 엄청나게 많습니다. 졸라게 많습니다. 회사도 될 수도 있고요. 무진장 많아요. 또, 이제 뭐, 김동리 역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뭐. 운명. 근데, 우리 중학교 때처럼 그러지 말자. 인간 또는 인간과의 갈등, 인간 또는 사회와의 갈등, 인간과 운명과의 갈등, 외적 갈등. 에이,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요런 타자를 포함한 집단, 사회, 국가, 규율, 규칙, 운명 이런 것들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외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되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는 뭐게요? 여기가 외적 갈등이잖아. 그럼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내적 갈등도 있겠지. 내적 갈등의 양상 한번 봐볼까? 첫 번째. 여기 자아가 계세요. 여기 자아가 계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아는 내면 세계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격이 어때? 여러 개죠? 또 생각도 어때? 다양하지? 무궁무진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N개가 있어요, 거의. 그러면 내면 세계 A, B, C, D 쫙 해가지고 있겠죠? 다 내면 세계야. 내면 세계. 그러면 내면 세계가 졸라 많으니까 얘네들 간에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는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지? 전부 다 괴리가 발생하죠.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곧 바꿔 얘기하면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내면 간의 갈등. 어디였어? 서로 다른 내면의 갈등.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게? 내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가능하시겠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우리 전에도 한번 했었어. 여기 인식주체인 자아가 계시는데 여기 있는 자아께서 성찰을 했어요. 성찰을 해서, 아이고, 이렇게 좁아, 이거. 아이, 젠장. 아이씨. 좁아,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아이, 좁아 터졌어, 이거. 아이, 젠장. 여기 내면 세계가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몰라. 그냥 대충 해. 내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아께서 성찰을 하다가 이 내면 세계 속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아가 있겠지? 너네 이런 거 생각해봐. 만약 회상을 했어. 회상을 하면 과거 장면 떠오르겠지? 그럼 그 과거 장면 속에 뭐가 있어? 나 자신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또 너네가 만약에 미래를 꿈꿔. 대학교 가는 너네를 꿈꿔요. 대학교 가가지고 다 연애하고 막 술 부어라 마셔라 해서 네 발 짐승 돼가지고 왈왈왈 하면서 뛰어다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자아도 존재한다고. 그럼 이 내면 세계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자아가 존재하신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자아는 현실에 있는 존재야. 외부 세계 속에 있는 자아예요. 그럼 말 만들어봐. 뭐라 얘기할 수 있어?
현실적 자아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여기 있는 자아는요, 내면적 자아. 만약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대학교를 가는 걸 꿈꿔. 대학교 가는 걸 꿈꾼다. 지향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곧 이상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자아는 또 이상적 자아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나 글씨 이렇게 못 쓰는 사람 아닌데. 가동 범위가 좁아가지고 안 써지네요. 이상적 자아. 그러면은 여기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 사이 간에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괴리와 갈등이 발생하겠지? 얘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내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글씨가 이렇게 못났어, 이것이. 가능하시겠죠? 요런 어떤 갈등들이 존재한다고. 즉,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외적 갈등과 뭐다? 내적 갈등이다. 이런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잠깐 끊어다 갑시다.